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국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하루 4,000명 안팎으로 나온 데 비해 일본은 100명 이하로 뚝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석 달 전만 해도 최고 2만 5천 명까지 치솟았는데 참 미스터리네요. 그러게요. 이 백신 접종 완료율이 76%여서 우리와 비슷하고 또 인구는 우리의 2.5배니까 정말 미스터리하군요. 네, 그걸 두고 국내 방역 의학자가 이른바 K-방역을 따끔하게 꼬집어서 화제더라고요. 무슨 말을 했습니까? 네, 일본 확진자 수가 급감한 건 자연 감염을 막지 않은 덕분이라는 거예요. 한국은 국가가 과장된 공포를 조장하고 이를 방역의 성과로 활용했다는 주장입니다. 네, 그 말이 맞는 건지 그리고 의문의 일본 확진자 급감 원인이 뭔지 꼭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합천의 구 전두환 씨를 추모하는 분향소가 설치된 논란입니다. 문준희 합천 군수가 분향소를 찾아 조문을 하면서 지역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멈춰있는 차를 들이받아 6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김해시 복지재단 직원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2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노인과 장애인 정책 모두에서 소외받는 장애 노인들을 위한 정책 마련의 장이 경남에서 열렸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지자체들이 올해 목표를 점검하고 성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정책 브리핑에서 김해시의 2021년 주요 성과와 남은 과제를 짚어봅니다. 고 전두환 씨의 완산 전시 문중이 일회공원 인근에 분향소를 설치하자 시민단체가 철거를 촉구했습니다.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25일 합천군청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천군의 분향소 설치에 불허해도 전시 문중은 일회공원에 분향소를 차렸다며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군은 철거를 통제하고도 문준희 군수가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며 분향소 설치를 사실상 묵인해 공식적 추도를 유도한 꼼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합천군은 처음부터 군은 문중의 생가 분향소를 권유했으며 지난 24일 자진 철거를 명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문 군수는 일정 뒤 군청으로 복귀하다 설치된 분향소를 보고 철거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고인에 대한 예를 갖춘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8월 김해시 복지재단 직원의 음주 뺑소니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직원이었던 A씨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네,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김영민 기자, 먼저 이 사건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사건이 일어난 것은 지난 8월 20일 저녁입니다. 만취 상태로 김해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던 A씨가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멈춰있던 차를 또 들이받아 60대 여성을 사망하게 한 사고입니다. A씨는 당시 4단계였던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재단 직원들과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시민의 복지를 책임지는 김해시 복지재단 직원이 이런 사건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지역에서는 파장이 매우 컸습니다. 당시 재단의 대표이사였던 허만원 대표가 책임을 통감하며 자진 사퇴했고 A씨를 비롯해 함께 술을 마신 직원들도 재단 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 대부분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네, 이런 사고를 낸 A씨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6년을 구형했습니다. 유족들의 반발이 컸었을 것 같은데요. 유족들의 입장은 어땠습니까? 네, 유가족은 검찰의 6년 구형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입니다. 유가족 측은 검찰이 A씨가 자수했다는 점을 비롯해 합의를 계속 시도했다는 점을 보아 이 같은 형량이 정해진 것 같다고 말을 했는데요. 하지만 유가족 측은 A씨가 사고 후 경찰을 찾아온 행동이 엄밀히 말하면 자수가 아니라 본인이 처벌을 덜 받기 위한 행동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A씨가 자수를 하려고 했다면 사고 낸 후 도망가지 않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A씨의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반영된 것 같지 않다며 검찰의 6년 구형 소식에 유가족들은 강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유가족은 다음 달 23일 열리는 재판에서의 선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건을 두고 복지재단에서 직원들에 대한 음주운전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직 직원들에 대한 음주운전 전수조사는 진행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대신 재단 측은 내규를 정비해 늦어도 다음 달 3일까지는 전수조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내규를 바꿔 직원들의 음주운전 처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운전자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게 한다는 게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음주운전 처벌을 받는 직원은 인사승진에 있어 불이익을 준다는 입장입니다. 재단 측은 직원이었던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만큼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직원은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김영민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2명 중에 1명은 만 65세 이상 노인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장애 노인들은 고령의 장애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지만 노인과 장애인 정책 모두에서 소외받고 있는데요. 네, 복지 사각지대 노인 장애 노인을 위한 정책 마련회장이 경남에서 열렸습니다. 표현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는 251만여 명. 이 중 만 65세 이상이 49.9%로 장애인 인구 절반이 노인입니다. 약 14% 수준인 비장애인보다 3배 이상 고령화 속도가 빠릅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장애 노인에 비해 이를 뒷받침하는 복지 정책은 미흡합니다. 때문에 장애인들은 나이가 들수록 생활고와 의료 소외 등을 걱정하는 처지.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 노인들을 위한 정책 마련의 장이 경남에서 열렸습니다. 앞으로 한 절반이 고령 장애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어떤 심각성이 앞으로 대두되고 그에 대한 어떤 그 앞으로의 논의가 필요하고 어떤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거기에 그 슬로건으로 오늘 이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겁니다. 장애 노인을 위한 정책이 없다라는 주제로 열린 한마음 교류 대회에서는 지자체별 장애인 정책과 현황 등을 공유했습니다. 더불어 장애 노인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경남도는 개선된 복지를 위해 정책적 보완을 약속했습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 추진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계속해서 증가하는 장애 노인. 한 발 앞선 맞춤형 복지 정책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하동군과 하동시장 상인들이 시장 소유권과 재산권을 놓고 수년째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하동군의 손을 들어줬는데 상인들은 이에 반발해 거리로 나왔습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하동시장 상인 100여 명이 군청 앞에 모였습니다. 하동군과 첨예하게 대립 중인 점포 재산권을 놓고 장사까지 접으면서 집회에 나선 겁니다. 하동군은 박세원호! 하동시장 돌려달라! 갈등을 이해하려면 시장 재건축 시기인 지난 197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상인들은 새마을 운동에 따라 각자 비용을 들여 시설 현대화에 나섰다고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군으로부터 양도나 권리금 같은 재산권을 암묵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던 지난 2013년 경남도가 감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지적했고 이후 양도나 재임대를 규제하는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상인들의 재산권이 묶이게 됐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짓고 우리가 사고 팔고 군청에서 사고 팔라고 다 뭐 해주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니라고 하면 그건 어찌 되는 겁니까? 지난 2019년엔 하동시장 번영회가 반발해 관련 소송을 진행했지만 최근 대법원이 하동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상인들은 대법원 판결 과정에서 현대화 당시 비용을 부담한 점이 인정된 만큼 행정에 책임감 있는 자세를 요구했습니다. 행정에서 미리 준비를 해서 저희한테 돌려줬어야죠. 이제 와서 법 핑계에 대해서 법이 바뀌어서 못 해준다. 약속이 100년이 지나든 200년이 지나든 행정에 약속했으면 행정에서 방법을 찾아 약속을 지킬 생각을 해야지. 이에 대해 하동군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상인들이 주장하는 재산권 인정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재산권 보장 요구 사항은 양도 양수권과 재임대권으로 이는 법과 조례상에 명백하게 위법 사항으로 하동군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라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대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하동군은 일단 상인들에게 향후 10년간 수의 계약을 제한한 상태. 일부 점포를 대상으로는 행정 대집행까지 예고한 가운데 상인들도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어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SCS
조진익입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는 올해 초에 세우셨던 목표나 계획 많이 이루셨나요? 연말이 다가오면서 지자체들도 목표를 점검하고 성과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정책 브리핑에서 조재훈 김해시 기획조정실장과 함께 2021년 김해시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해시 기획조정실장을 맡고 있는 조재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올해 김해시에 많은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올해 2021년은 김해시 성격 40주년 해입니다. 우리 시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미래의 100년 설계를 위한 담대한 도전, 이를 시정 목표로 정해서 민선 7기 4년차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각종 해난 사업 추진에 매진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민생이 가장 중요한 만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또 코로나 유축된 민생 경제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 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를 되돌아봤을 때 김해시가 잘했던 점 그리고 아쉬웠던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성과가 많았지만은 그중에서도 민선 7기 우리 일자리 10만 개 창출 조기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솔직히 소비 회복과 또 다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선순환의 촉매제입니다. 올 10월 말 기준 9만 6천 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었고 올해 연내 일자리 10만 개 조기 달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건 단지 좀 아쉬운 점이라면 인구 50만 이상 비수도권 대도시 중에 유일하게 우리 김해시가 공공의료기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의 코로나 환자들이 타 지역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야 하는 등 코로나와 겹친 의료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을 들고 싶습니다. 네, 물론 점수로 평가할 수 없겠지만 실장님이 보셨을 때 올해 김해시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라고 보십니까? 예, 김해시정은 김해시 전반에 미치는 영향만큼 참 복잡하고 다양하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0점을 받기도 그만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올 한 해 우리 김해시가 이룬 다양한 성과들과 이를 위해 직원들이 흘린 땀방울을 생각한다면 100점 이상을 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김해 시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전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방역과 경제 살리기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에 이달 들어서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방심하면 또다시 일상 회복 전 단계로 돌아갈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지난 2년간 우리 너나 없이 합심해서 위기를 잘 넘겨온 것처럼 우리 시민 모두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코로나 백신 접종과 추가 접종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하루빨리 완전한 일상 회복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책 브리핑에서 김해시 조재훈 기획조정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성군이 25일 하일면 맥전포항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선별 검사를 했습니다. 대상자는 고성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 약 200명입니다. 군은 최근 외국인 근로자 사이에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변 지자체와도 합동으로 지도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성 옥천사에서 청담 스님 열반 50주년을 맞아 특별전이 열립니다. 옥천사 성보박물관에서 내년 2월 23일까지 열리는 특별전은 인육 불청담이라는 주제로 유목과 기록 자료 등 30여 점을 선보입니다. 이와 함께 청담 스님의 생애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전과 추모 영상도 상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